연말 결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외 축구들 탑10 뉴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2020 원더키드를 얘기를 한 건 2020의 원더키드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2019의 원더키드들이 네, 그렇죠.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만화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특히 원더키드를 네, 원더키드 2019년 하면은 제일 먼저 그냥 저는 뭐 모든 국민들이 그러겠지만 2019년 축구 그러면 그냥 이강인 20세 이하 월드컵이 제일 첫 번째 손가락에 꼽는 축구 이슈 아닌가. 첫 번째 우리나라 선수가 어떻게 FIFA 주간대회 남자 주간대회에서 골든볼을 탈 그러니까요.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상상을 못했거든요. 결승도 처음 갔지만 어떻게 보면은 어느 정도 기대를 그래도 갖고 기대치가 있는 뭐 이런 수준에서 몇 년 전에 좀 이강인 선수를 주목했고만 했더라도 바로 20세 이하 월드컵 때 골든볼을 수상하리라고는 꿈에서나 골든볼을 혹시 타면 어떨까 뭐 이런 게 현실이 됐기 때문에 우리 축구사에 있어서는 상당히 획기적인 일이죠. 경기 자체도 매우 다이나믹했고 세네갈전 보세요. 막 온갖 축구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희비가 막 교차되면서 일어나는 최고의 명승부가 있었죠. 경기 자체도 대단했고 잊지 못할 20세 이하 월드컵 아닌가. 네. 그래서 뭐 그거는 한 의원님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있나요? 네, 당연히 있죠. 이게 정종용 감독은 그야말로 공부하는 지도자 그리고 선수 시절 그리 주목받았던 스타와는 매우 거리가 멀었던 지도자인데 이런 지도자가 소위 말하는 유리천장을 깨고 FIFA 대회에 나가서 이 정도의 성공을 보였고 그리고 그 성공 속에서는 정종용 감독의 여러 가지 전략적 전술적 역량들이 굉장히 잘 녹아 들어가 있다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확연하게 드러났던 대회가 됐거든요. 그래서 역대 뭐 우리나라 감독들 뭐 히딩크 감독 같은 외국인 감독들부터 많은 또 역대 감독들이 있습니다만 설사 이게 성인 무대 대회가 아니기는 하더라도 정종용 감독은 이미 대한민국 축구 지도자 가운데 역대 감독이 분명히 됐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말씀해 주신 이강인 선수의 골든볼 위너 엄청난 일이 또 일어났죠. 그리고 세네갈전 같은 경기는 정말 우리 축구사에 또 영원히 기록될 경기입니다. 그 무수히 많았던 VAR에 이지솔 선수가 경기 끝나기 아주 일보 직전에 동점골을 넣었는데 또 연장전에는 반대가 됐죠. 연장전에서는 또 아마두 시스 선수가 막판에. 우리에게 또 극적인 순간에 우리가 실점을 했어요. 시스 선수에게. 그래서 거기서 또 승부차기로 흘러갔죠. 승부차기에서 우리가 1번 키커, 2번 키커가 먼저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3대2로 승부차기를 이기는데 승부차기 안에서도 또 VAR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 경기는 예전에 뭐 장 의원님도 비슷한 얘기를 했지만 축구 영화 같은 거 제작할 때 이런 식으로 영화 만들면은 흥행이 잘 안 돼요. 이거를 만약에 영화로 이 스토리가 나왔다 그러면은 너무 자기적인 것처럼 보여서 너무 꼬았어. 막 이런 그러니까요. 야 세상에 축구 경기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그렇게 흘러갈 수가 있어라는 경기 내용이 세네갈전에서 나왔고, 그게 현실이었어요. 우리가 뭐 준우승한 것 중에서도 그 세네갈전 하나는 또 역사에 그쵸. 콕 집어서 남을 경기이기 때문에 20세 이하 월드컵 정정용, 이강인 또 다른 동료 선수들 그 당시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시 한번 연말에 진짜. 박수 쳐줄 만한 것 다 같습니다. 명승부였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때부터 이제 국내에서 축구의 붐이 일어나기 시작한 시발점이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첫 번째 알아봤고요. 국내 통합해서 또 축구 결산 탑10에 들 만한 두 번째 이야기는 또 뭘까요? 두 번째는 저부터 하면 뭐 손흥민 선수 일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그 함부르크 시절에 이 프로 데뷔골을 엄청나게 멋지게 넣었어요. 저는 지난번 번니전 골 나왔을 때 손흥민 선수 이 골이 뭐 손흥민 선수 최고의 골 아니냐. 근데 저는 사실은 함부르크 시절에 데뷔골이 사실은 저는 여전히 최고의 골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골키퍼 위로 띄워놓고 내려오는 거를 이제 처리하는 이른바 펠레 스타일 골을 데뷔골로 넣었는데 근데 그때만 해도 설마 차범근 감독 기록이 깨지겠어? 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네. 보란 듯이 깨트리고 이제는 200골 고지를 향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손흥민 선수가 375경기에서 126골을 넣었고요. 경기당 이제 0.336골 정도입니다. 그리고
차범근 감독이 372경기에서 121골을 넣어서 경기당 0.325골 정도 되는데 어쨌든 손흥민 선수가 공격수가 이렇게 롱런하면서 차범근 감독의 기록을 깬다. 이건 굉장히 상상하기 어려웠는데 그거를 해냈어요. 여기에 이제 뭐 추가적으로 발롱도르 22위를 차지했는데 역대 아시아 최고 순위였고요. 게다가 득표도 또 유럽 쪽 언론에서도 이제 득표를 했어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 발롱도르 22위도 손흥민 선수의 현재 달라져 있는 위상 이런 걸 보여준 아주 또 좋은 기록이었다고 생각을 해서 손흥민이 정종영호 다음으로는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역사를 쓰고 있는 손흥민 선수 네. 당연히 있겠죠. 올 한 해 세계 축구계에서 제일 바빴던 선수 아닌가. 대표팀도 오가면서도 경기도 많이 뛰었고 네. 웃었던 장면도 많고 또 울기도 많이 울고 네. 퇴장을 한 해에만 3번을 당했어요. 네, 지난 시즌 막판 본머스전. 그게 좀 오게 튀기는 하죠. 네, 맞아요. 본인이 올 한 해를 이렇게 쫙 뒤돌아보면 본인 커리어 인생에 있어서도 제일 바쁘게 생활했던 아마 한 해가 아니었나. 그 상황에서도 본인이 다시 이제 배울 점도 찾았을 거고 커리어에 있어서는 또 최고의 커리어를 또 보냈어요. 네. 챔피언스리그 결승도 가고. 맨체스터 시티를 격침시켰던 그러니까요. 주인공이 되기도 했고. 네. 그리고 또 토트넘 하스퍼 스타디움 새로 경기장 건설했는데 리그 첫 골도 거기서 넣고 챔피언스리그 첫 골도 또 손흥민이 넣고 올 한 해는 손흥민이 많은 기록을 세웠어요. 토트넘뿐만 아니고 뭐 여러모로. 그래서 올 한 해는 이제 손흥민 선수 한 단어로 또 요약이 되는 그런 한 해 아닌가. 네, 2020년에 손흥민 선수의 모습이 더욱더 기대되는 얘기를 좀 해봤고요. 이제 세 번째입니다. 장 의원님으로 또 넘어가 볼까요? 2019년을 대표하는 10대 뉴스. 이거는 또 우리 국민들이 축구 올 한 해 뭐 생각나요? 그러면 아마 이거를 또 두 번째로 꼽지 않을까.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 뭐죠? 호날두 노쇼. 아, 네, 우리 국민들에게 엄청난 왜 상처를 그랬어? 줬던 여기서 피해를 봤던 많은 분들에게 여러 가지 그 법적인 문제가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이죠. 네. 그런 게 잘 해결되기만을 바랍니다. 혹시 있으세요? 한 의원님도? 그 호날두 노쇼가 2019년 축구계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문화계를 강타한 빅뉴스 중에 하나인 것만큼은 틀림이 없어요. 아, 틀림이 없죠. 네, 저는 그냥 생략했어요. 아, 그래요? 네, 저는 그거는 정말 그거 안 좋은 이슈였고 엄청 큰 화제인 건 맞지만 저도 얼마나 그날 땀 뻘뻘 흘리고 아, 그쵸. 저 당황했는데요. 제일 힘들었던. 그 일단 뭐 경기가 1시간 늦게 시작하는데 이런 게 어딨어 진짜. 네, 그러면 한 의원님의 네. 세 번째는 저는 K리그 흥행 상승세 극적인 드라마로 가득 찼던 2019 시즌 K리그 이걸로 하겠습니다. K리그. 네. 마지막에 딱 순위표 보시면 전북과 울산이 K리그에는 또 2019년 정순주가 K리그 있었다. 잘했어. 네. 드라마의 현장에는 항상 정순주가 있었다라고 그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순위표 보면은 전북 울산이 승점 동률이에요. 어쨌든 전북이 우승했죠. 서울 포항도 승점 동률 났어요. 그리고 최장암 투병 중인 이제 유상철 감독의 인천이 결국은 생존에 성공했고 뭐 인경제, 재경인 뭐 계속 갔습니다만 결국은 경남은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그리고 제주는 바로 강등. 결국 경남과 제주가 강등을 당하는 정말로 이 드라마틱한 전체적인 한 시즌. 뭐 올 시즌 뭐 계속 그 말씀드렸으니까 이거는 반복할 필요는 없는데 모든 순위에서 엄청난 일들이 계속 매 라운드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즌도 굉장히 드물고 1, 2부 합쳐서 관중이 237만 명이 넘었어요. 지난해 대비 지난해 157만 대였는데 51.3% 관중이 증가를 했고 K리그 1만 보자면 182만 관중이 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시즌 총 누적 관중 230만 명 돌파는 2013년 승강제 도입 이후에 최초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K리그 2도 총 관중이 올해 50만 명이 넘었는데 이것도 K리그 2가 출범한 이래 최초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꼭 한 구단을 이제 포함시키자면 DGB 대구은행파크 20만 3,942명이 들어와서 지난해 대비 305.1%의 관중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K리그가 도약의 어떤 기틀을 다졌던 한 해가 됐었고 그 안에는 정말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드라마틱한 순위 경쟁이 있었고 또 마지막으로는 또 유상철 감독 최장암 투병에서도 승리하는 모습을 꼭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 시즌 흥행의 상승세 극적인 드라마로 가득 찼던 2019 K리그를 저는 선정했습니다. 이건 장 의원님한테도 없을 수 그대로 없잖아요. 그렇죠? 있어요. 한 의원님이 얘기한 거
그대로 있고 제목도 비슷해요. K리그 드라마가 근데 작가가 욕을 좀 많이 먹을 만큼 드라마가 조금 너무 이거는 실현성이 없는 드라마가 나왔어요. 아니요, 세네갈전보다는 현실성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6월 23일 강원대 포항 가는 경기. 아, 그 경기. 와. 네, 강원대 포항과의 경기. 이거는 세네갈을 저리 가라. 두 작가 모두 엄청나게 욕. 어떻게 저렇게 영화를 만들어? 어떻게 0대 4에서 72분부터 그러니까요. 그것도 90분 이후에 네, 역전극. 90분 이후에 어떻게 3골을 더 넣어가지고 인저리 타임에 5대 4로 역전을 해. 야, 그 역사적인 경기까지 나왔어요. 네. 한 의원님 얘기에 추가를 하면 내용적으로도 최고의 드라마가 나왔고 드라마는 그림이 예뻐야 되잖아요. 그림 쪽으로도 한 의원님 또 말씀해 주셨지만 대팍, 네, 대구 DGB 대구은행파크가 아주 멋진 그림을 예쁜 전용구장에서 만들어주면서 K리그가 드라마로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맞아요. 근데 그런 내실과 또 외향이 다 갖춰진 최고의 한 시즌이었다. 이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2020년에도 이어지고 2021년에도 이어질 수 있기를 한번 응원과 기대해 보면서 자, 한 의원님의 네 번째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만 계속 국내 하나 더 해야 되겠다. 요거 해야 되겠다. 박항서. 아, 이건 안 하셨잖아요. 박항서 매직, 박항서 신드롬은 박항서 계속된다. 이제 박항서 감독의 업적을 제가 쭉 적어왔어요. 박항서 감독이 스타덤에 오른 거는 일단 2018년부터입니다. 작년부터인데 작년에 일단 1월에 23세 이하 아시아 AFC 챔피언십에서 준우승을 차지했죠. 우즈벡과의 연장 혈투까지 가는 경기 그때 엄청난 업적이었죠. 그게 이제 감독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그 업적이 나온 거 아닙니까? 여기에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에서 56년 만에 4위를 차지했는데 베트남이. 그리고 이제 작년 아주 말에 2018년 12월에 아세안 축구연맹 AFF에서 하는 컵이 있죠. 그게 바로 이제 스즈키컵인데 아세안 축구연맹 컵인데 거기서 10년 만에 우승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굵직한 업적을 3개를 했고 이제 올해 얘기니까 올해로 넘어오면 올해는 제가 보니까 5개가 있어요. 작년에 3개 했는데 올해 5개. 2019년 1월에 아시안컵이 열렸죠. 우리가 어디까지 갔습니까? 우리 8강까지 갔는데 베트남도 8강까지 갔습니다. 네. 한국과 똑같았어요. 12년 만에 8강을 간 거예요. 베트남은 이제 2007년 그 유니스 선수 활약할 때 8강을 한 번 간 적이 있는데 그리고 2019년 3월에 AFC 23세 이하 챔피언십 본선 진출에 성공을 하죠. 요게 이제 조금 후에 열리를 태국에서 벌어지는 이제 도쿄올림픽 예선이 바로 이 23세 이하 아시아 챔피언십 본선인데 요거 이제 예선을 3월에 치렀는데 여기서도 태국을 대파하면서 아주 조 1위로 아주 기분 좋게 본선 진출에 성공을 했고요. 올해 또 6월에 킹스컵에서 13년 만에 준우승을 차지했는데 요거는 사실상 이제 우승한 나라가 퀴라소라고 퀴라소는 저 카리브해에 있는 네덜란드령 사실상 그 저 북중미 팀이라고 해야 될지 뭐 유럽 팀이라고 해야 될지 퀴라소가 우승을 했어요. 이제 승부차기로 베트남을 이기고 그런데 베트남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준결승에서 태국을 이기고 결승에 가서 퀴라소에게 승부차기 패했지만 어쨌든 요 킹스컵 13년 만에 준우승 요것도 태국을 이기고 거기에 갔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업적이고요. 그리고 2022 FIFA 월드컵 2차 예선 G조에서 베트남이 현재 1위입니다. 3승 2무. 말레이시아가 3승 2패. 태국이 2승 2무 1패. 아랍에미리트가 아직 2승 2패밖에 안 돼요. 그래서 사실 조로 보면은 동남아 라이벌들이 많고 여기에 아랍에미리트가 그래도 강자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여태까지는 무패로서 1위를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월드컵 최종 예선 진출도 이제 박항서 감독이 아주 꿈꾸는 것 중에 하나고 마지막으로 바로 얼마 전에 끝난 저도 중계를 했고 장 의원님이 또 결승 중계도 하셨습니다만 12월에 동남아시안 게임 사우스 이스트 에이시언 게임스에서 60년 만에 축구 금메달을 또 베트남에게 안겨줬어요. 그래서 이 박항서 감독 업적을 보면은 한 2년 사이에 지금 박항서 감독의 이 업적의 합이 이거는 베트남 축구가 앞으로 이제 어디까지 더 뻗어나갈지 모르겠지만 정말 10년, 20년 걸려도 요만큼의 업적을 한 방에 이렇게 쌓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리고 또 베트남 축구에 있어서 이제
이런 업적들을 조금 비교를 해보자면 예를 들어 수지키컵 우승했다는 거는 우리로 따지면 아시안컵 우승한 거나 비슷하고요. 얼마 전에 동남아시안 게임 금메달 같은 거는 우리로 따지면 아시안 게임 금메달 수준이고 네. 아시안컵에서 8강 간 거예요. 베트남이 우리로 따지면 월드컵에서 뭐 16강 이상 간 거나 또 비슷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지 그래서 또 재계약도 하시고 어쨌든 박항서 신드롬은 계속된다. 계속된다. 이 매직이라고밖에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한현님이 지금 말씀을 다 해주셨으니까 저는 다른 쪽으로 이제 한마디만 해드리면 시청률이 작년 수즈키컵 또 SBS에서 이제 결승전을 그땐 지상파에서 결승전을 했었어요. 그때도 엄청나게 나왔어요. 이번에는 케이블에서 했어요. 아시안 게임, 동남아 아시안 게임 같은 두 경우는. 케이블에서 했죠. 두 네. 케이블에서 했어요. 장난 그래서 SBS 아니었다면서요. 스포츠랑 스포티비에서 했는데 두 케이블에서 했는데 합계가 한 6.4 나왔어요. 또 보급률이나 이런 거 고려하면 굉장히 큰 엄청난 잘 시청률이에요. 이제 이거는 이제 체감하지 뉴미디어를 빼고 얘기하는 겁니다. 체감하지 시청률. 못하실 수 있는데 네. 시청률 케이블에서 1%만 나와도 꽤 선선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박항서 감독이 여러 가지 업적을 이제 이룬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해석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박항서 감독이 한국에서 완전히 엘리트로 막 감독을 마무리해서 딱 가갖고 막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또 우리 진짜 옆집 아저씨 같은 이 푸근한 또 이미지 그런 감독이 가갖고 큰 성공을 거두는 것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감동을 받고 네. 또 대리 만족을 느끼고 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아마 또 박항서 감독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큰 성과를 좀 거두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 뉴스에 이제 추가돼야 될 건 박항서 감독의 성공이 지금 다른 한국 감독에게도 자극을 줘서 신태용 감독도 인도네시아로 갔어요. 네. 네, 인도네시아 감독으로.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박항서 감독의 여파가 동남아시아 쪽에 한국 지도자의 이미지를 크게 개선시켜 주는데 일조하지 않을까. 자랑스럽습니다.